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16일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매주 목요일이면요. 중견 여론조사 기관 이 네 군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좀 보도된 내용인데요. 여론 지형이 지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뭐 이재명으로 더 굳어지는 것 같고요. 야당은 지금 상당히 소용돌이가 치고 있어요. 많은 변화가 예상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적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이 발표 내용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쭉 보면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면 조금 윤석열 총장에게는 조금 이재명에 비해서 낮게 나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쭉 저의 해석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요, 이 압축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대통령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는 52입니다. 지난주하고 비슷하고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4,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32입니다. 정의당은 6%입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에 있어서 다자 대결을 쭉 보면요. 이재명이가 28, 윤석열은 20, 홍준표 14, 이낙연 11입니다. 사실상 4명 이외에는요, 의미가 없어요. 여든 야든. 가능하면 이제 압축해가지고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명 영양가도 없는 사람들 쭉 늘어나봐야 뭐 별로 머리만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4명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선 전망이 이번 N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전국 지표조사에서 제 기억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지난 8월달 첫 번째 주에 나온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재명이가 40이고요. 윤석열 22, 홍준표 12, 이낙연이 6입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에는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18%였었는데 이번에는요. 이번에 18%로서 가장 크게 벌어진 결과입니다. 진보진영의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이가 34고요. 이낙연이가 19입니다. 박용진 4%고 나머지 의미 없어요. 그리고 보수진영도요. 홍준표가 29입니다.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24입니다. 유승민이가 10입니다. 그래서 이 NBS에서 이 홍준표와 29로 이 5% 차이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상 대결에서는 말이죠. 이재명이는 둘 다 이겨요. 누가 나오든 간에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이낙연은 말이죠. 윤석열은 이기는데 홍준표한테는 집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붙으면 45대 37, 이재명하고 홍준표가 붙으면 44대 38입니다. 그리고 이낙연하고 붙었을 때는요. 윤석열은 40대 37로 져요. 그리고 이낙연이가 홍준표하고 붙으면은 홍준표가 이겨요. 지금 홍준표가 이기는 이낙연만은 이기는 이 여론조사가 간혹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38대 42입니다. 조금 이제 세부 항목별로 약간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머리 아프니까. 긍정 대 부정이 45대 50이니까 지금 NBS에서는요. 지난 9월 두 번째 주에 하고 비교해 볼 때 같은 차이입니다. 거의. 지난주에는요. 50 부정이 1했는데 2로 올라갔고 긍정은 똑같아요. 45. 그리고 이 연령별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 긍정 전체가 45대 52인데 지금 긍정이 제일 센 데가 40대예요. 그래서 연령별로 이 40대가 난공불락인 것 같습니다. 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1대 37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50대가 긍정평가가 높네요. 49대 47. 그 다음에 30대가 47대 51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센 데가 난공불락이 40대. 그 다음에가 30대하고 50대인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 우리 보수 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60대 이후로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평가 호남이 1등이죠. 66대 33이고. 그러면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이 부정평가가 어디가 제일 높느냐? TK가 71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를 보면요.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2입니다. 32. 그 다음에 정의당이 6이에요.
그래서 이 당별 지지율도요, 거의 비슷해요. 국민의힘만 2%가 올라갔습니다. 자, 정당별 지지도도 연령별로 한번 살짝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령별로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먼저 민주당을 말씀을 드릴게요. 연령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지지가 40대 세잖아요. 역시 40대가 제일 셉니다. 47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17이에요. 그 다음에 센 데가요, 30대예요. 39대 27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50대, 36대 35. 그래서 정당별 지지에 있어서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50대에서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대에서는요, 국민의힘이 리드합니다. 10% 정도. 22대 32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이 서울에서는 39대 26으로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전라는 56대 14입니다. 여기서 14 국민의힘이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의미 있는 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 TK에서는 44대 18 제법 민주당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이 제법 높아요. 42대 25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민주당이 높아요. 40대 33입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이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그래서요, 대전 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선 후보 촉합도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이재명 28, 윤석열 20, 홍준표 14입니다. 그래서 이 표차가 말이죠, 9월 두 번째 주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3%가 올라간 거고요, 윤석열 후보도 3%가 올라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이재명은 55고요, 이낙연이 28입니다. 이걸 보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하고 이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하고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윤석열이 48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가 29예요. 29.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하고 이제 홍준표를 조금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하고 홍준표를 비교하면 5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이 높아요. 27, 50대, 27대 11, 35대 10, 그 다음에 36대 7. 연령이 많을수록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높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과 홍준표 이 연령별로 비교할 때 20대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는구만요. 홍준표가 30이고 윤석열이 7입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홍준표는 16, 윤석열은 10이에요.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40대에서는 윤석열하고 홍준표가 비슷합니다. 10대 홍준표가 10이고요. 윤석열이 8이에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 이재명을 보면 40대에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재명이가 48이고 홍준표는 8입니다. 홍준표가 8. 그리고 30대에서도 이재명이가 많이 앞서요. 33대 10이에요. 근데 20대에서는 이재명하고 윤석열은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12대 7. 대신에 홍준표하고 이재명을 비하면 20대는 압도적으로 홍준표 표가 많아요. 30대 12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요,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홍준표 3명을 비교할게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압도합니다. 28, 윤석열 19, 홍준표 11입니다. 인천, 경기 이재명이가 앞서요. 32대 20대 14.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도 이재명이가 앞섭니다. 24대 22대 19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37대 7대 8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호남에서 다자로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과 홍준표가 차이가 없어요. 7이고 윤석열은 홍준표가 8입니다. TK에서는요, 이재명이 19, 윤석열이 30, 홍준표가 16입니다. 부울경에서는 비슷해요. 이재명이 21, 윤석열 3, 그리고 홍준표가 18입니다. 강원 제주에서는 이재명이 26, 윤석열 19, 홍준표 12입니다.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 보면 말이죠, 진보층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51, 윤석열 5, 홍준표 3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5, 홍준표 3인데 이거는 다자 대결했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역선택도 말씀을 드릴게요. 중도층에서는 말이죠. 이재명이 1등이에요. 26대 18대 16입니다. 보수층에서 보면 이재명 8, 윤석열 38, 그 다음에 홍준표가 24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다자구도일 때는 윤석열과 홍준표가 1, 1입니다. 똑같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보면요. 윤석열이가 48, 홍준표가 29입니다. 그래서 20% 정도 차이가 나요. 민주당 지지를 보면 이재명이가 다자구도에서 55, 그리고 이낙연하고 비교해보면 28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정당별로 봐도 거의 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념 성향별로 볼 때 이재명과 이낙연을 보면요, 51대 20으로 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호남 쪽에서 이재명과 이낙연을 비교해 보면 호남 쪽에서 이재명은 37입니다. 그런데 이낙연은 21이에요. 그래서 호남 쪽에서도 밀린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자, 당선 가능성을 봤어요. 당선 가능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선 가능성이 40입니다. 윤석열이가 22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12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이는 6이에요. 자, 그래서 8월 첫 번째 주 이후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격차가 18%로 가장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누가 당선될 거로 보느냐? 67%가 이재명, 그 다음에 13%만이 이낙연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0%,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4, 이재명은 14가 되겠습니다. 뭐 당선 가능성, 이거는 뭐 이 정도로만 분석하겠습니다. 자, 진보 진영에서의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이가 34, 이낙연이가 19입니다. 박용진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딱 띄어보면 말이죠. 이재명이가 54, 이낙연이가 29. 그래서요, 거의 배 차이로 갑니다. 자, 이거 뭐 분석 이 정도만 할게요. 너무 많이 분석하면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보수 진영에서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홍준표가 29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24가 되겠습니다. 윤석열이 24. 자, 그래서요, 유승민이가 10입니다.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의 적합도를 딱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보수층에서는 말이죠. 보수층에서는 누구가 제일 1등이냐면은 윤석열이가 1등이에요. 40%. 홍준표가 31. 그런데 이거를 진보층에서는 얼마를 뽑느냐? 윤석열이가 12고요. 홍준표가 30이에요. 이러한 표 차이가 말이죠. 이번에 이 경선 구도에서도, 뭐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는 이건 내가 외연을 확장한 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야권 인사들은 이거 역선택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설명 안 드리도 알죠? 이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에서는 윤석열이가 40인데 진보층에서는 12고요. 보수층에는 홍준표가 31인데 진보층에서는 홍준표가 30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과 홍준표, 지금 이제 홍준표가 29, 윤석열 24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연령별로 볼 때 말이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는요, 홍준표가 압도적입니다. 윤석열하고 20대는 29대 21, 그 다음에 30대는, 20대는 45대 9, 그 다음에 30대는 29대 21입니다. 그리고 30대는 33대 13입니다. 이것이 50대로 넘어가면서 윤석열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는 24대 29, 그리고 60대는 23대 38, 70대는 15대 39, 윤석열이가 높아요. 그래서 이 40대 이하는 홍준표인데, 지금 국민의힘 새로운 당원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늘어난 것이
이 당원이 이번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이 한 27만 정도 되는데요. 거의 절반 정도 2030 세대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이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 다 홍준표로 몰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이 최근에 그랬잖아요. 2030 지지를 받으려면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를 좋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보면요. 지금 서울에서는 비슷합니다. 25대 23. 인천, 경기도 29대 26으로 비슷해요. 이 홍준표가 앞서요. 그런데 충청권에서는 홍준표가 압도적입니다. 35대 19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충청도가 더 홍준표를 많이 지지해요. 광주, 전라에서는 29대 윤석열은 10입니다. 그리고 TK 지역에서는 윤석열이 높아요. 28대 36. 부울경은 홍준표가 높아요. 29대 27. 그리고 강원도, 제주도, 여기도 홍준표가 23대 19로 높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중도와 진보에서가 홍준표가 높아요. 30대 12로 진보에서 높고, 중도에서도 28대 22로 홍준표가 높아요. 보수에서만 홍준표다 윤석열이가 31대 40으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28%가 홍준표를, 윤석열은 7%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홍준표는 32만, 그리고 윤석열은 5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지율을 놓고 보면 29대 24로 홍준표가 앞서요. 그래서 지표가 지금 부분별로 상당히 골고루 다 홍준표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대결을 하고 보니까요. 이재명과 윤석열은 45대 37로 이재명이가 8%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낙연하고 윤석열하고 해도 윤석열이 밀려요. 40대 37입니다. 자, 이재명하고 홍준표하고 붙으면 이재명이가 이겨요. 44대 38입니다. 자, 이낙연하고 홍준표하고 붙으면요. 홍준표가 이겨요. 홍준표가 42고요. 이낙연이가 38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조사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여론이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홍준표와 윤석열 총장, 윤 총장은 좀 연령대 수도 40대 이후에서만 말하자면 안정적인 지지로 남고 있고 20, 30, 40에서 급격히 지금 변하고 있다. 연령별로.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층의 상당한 수준의 지지 성향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오마이뉴스가 조사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지금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보면,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고발 사주, 즉 정치적인 공작이다. 예. 즉, 이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공감하는 것은 42.3입니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43.7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32.7, 국민의힘은 40.8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30 세대들이 지금 많은 변화가 지금 있고 있는데 이 중요 현안과 관련해서요. 2040 세대들의 세대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이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남북 통일에 관해서는요. 필요하다 73.9, 필요치 않다 23.8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 찬성이 67.3, 반대가 31.3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통일세 신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 좋다. 그러니까 부담한다.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부담하지 않고 싶다. 이것은 41.9, 부담해도 좋다. 이거는 57.6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협력이 중요하냐, 미국과 협력이 중요하냐는 대해서는요, 미국 협력이 중요하다가 74.1, 중국 협력 중요하다는 11.5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제 필요하냐, 필요치 않다가 62.2, 필요하다는 35.0입니다. 여가부 폐지 찬성이 높습니다. 51.8, 반대가 42.5입니다. 결혼
해야 된다. 45.5고요. 결혼에 대한 의견, 결혼 안 해도 좋다. 괜찮다. 이거는 53.5입니다. 그리고 합법적 결혼 가능 권리를 부여하는 것, 동성 커플. 여기에 대해서는요, 찬성이 약해요. 43.5. 동성 커플의 결혼. 이 반대는 54.4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다. 그렇다는 58.7, 그렇지 않다는 41.1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이거 공정하냐? 공정하다. 53.1, 아니다. 42.7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하고 환경보호 중요하냐? 경제개발이 중요하다는 40.2고요. 환경이 중요하다가 57.4. 이거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네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증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냐? 찬성하는 게 58.6, 반대가 40.1입니다. 그리고 원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는 36.4밖에 되지 않네요. 이거 충격적인데요. 축소하자, 이게 59예요. 그리고 해외 난민들 한국이 수용해야 되느냐? 찬성이 60.4, 60.3, 반대가 37.8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입니다. 병역 특례, 예술 체육 분야. 특례 찬성이 76, 반대가 23.2.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마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놀라시는 부분도 틀림없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대목에서는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지금 막 보도가 됐는데 불법 사찰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죠. 징역 1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종로 선거,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이 입당한 거, 그리고 이준석 대표 요즘 이 대표로서의 말하자면 이 평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